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지금 버틸 수 있는 케이스고, 대부분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저희 청주시에서도 자영업자 이제 지원 자금 해가지고 오늘 공지가 나왔더라고요. 작년도 매출 2억 미만의 그 자영업자 중에서 그 동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3월달 동월이 30% 이상 매출 떨어지는 가게 그 점포에 대해 가지고서는 4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 신청하는 그 오부제여가지고 내일 신청하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출근하면 신청할 거예요. 하는데 이게 좀 딴 데 맞았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자영업자들이 엄청 지금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도 힘들지만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힘든 상황이 왜 생기냐면은 또 이 대지표 보면은요. 지금 이 자영업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로 너무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거예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 지금 전에 뭐 백종원 대표 얘기도 잠깐 했지만은 백종원 대표 얘기처럼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어요. 근데 다치는 게 그 사장님만 다치는 게 아니고 그분만 다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분들도 같이 다쳐요. 왜? 그 직원들 막 미어 터져 있는데 자리는 10개밖에 100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는 100개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150명이 끼어 앉아 있어 지금도요. 100개 있는 좌석에 150명이 끼어 앉아 있어. 뭐 사이사이 끼어 앉아 있어요. 억지로 끼어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 또 누가 들어와요. 그럼 더 좁아지겠죠. 그 시장 자체가. 그만큼 더 치열해지겠죠. 그 자리를 좀 더 넓게 앉고 편하게 앉기 위해서 더 치열해지겠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뭐 경제적인 뭐 규모의 경제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치열하게 또 살겠죠. 근데 예를 들어봐요. 거기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맛과 서비스는 비슷해. 그러면은 뭘로 이제 승부를 거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맛과 서비스가 비슷하고 하면 그때 돼가지고서는 가격 경쟁력밖에 없어요. 다른 경쟁력이 또 있긴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전통 같은 거, 뭐 100년 가게, 뭐 2, 30년 된 몇 대째 하는 가게 그런 데 가게. 진짜 자기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가게는 경쟁력이 있어요. 요즘 뭐 달인인가 고수에 보면은 막 간장 소스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막 씨간장 같은 거 몇십 년 묵은 간장 가지고선 그 간장 가지고 또 숙성시켜서 무슨 맛을 내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못 따라해요. 제가 TV에서 봐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레시피를 다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뭐 팥 같은 거 이제 팥빵집이었는데 그때 뭐 삶아내니까 팥을 삶느냐고 해도 뭐가 많이 들어가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진짜. 요즘 같은 경우에 그냥 그팥 앙금 갖다 주거든요. 인스턴트식으로 다 갖다 줘요. 냉동 팥 갖다 써가지고 쭉쭉 짜서 쓰면 돼요. 그냥 그럼 그 붕어빵이 넣으면 붕어빵 되는 거고 찐빵이 넣으면 찐빵 되는 거예요. 그냥 팥찐빵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묘한 맛을 내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데 같은 경우 분명히 이겨내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웬만한 데서는 다 서비스 품질이라든가 맛에 대해서는 고만고만 하거든요. 솔직히 여기 위에 있는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해요. 저는 위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이 실제로 자영업 시장에 살아남는 3% 5% 안에 드는 3%도 아니고 1% 안에 드는 분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이 치열한 시장에서 나중에 돼가지고 가격 경쟁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도 치킨집 하고 있지만은 치킨 시장은 이미 그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치킨도 어떻게 보면은 단계가 있어요. 저희 같은 거는 이제 그 로우 브랜드죠. 이제 네임밸류가 떨어지는데 이런 데 브랜드고 저희 같은 경우 가격 경쟁으로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금 두 마리 세트 같은 경우에 뭐 콜라 주고 콜라도 큰 거 나갑니다. 큰 거 주고 감자튀김도 주고 파채도 서비스로 주거든요. 거기 피클, 무, 머스타드 뭐 이런 거 주고 하는데도 순살치킨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입니다. 후라이드 양념, 후라이드 하나, 양념 하나가 엄청 싸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할지도 몰라 이런 가격. 제가 봐도 이 가격이 이거 올해 1,000원 올린 거예요. 원래 작년에 17,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 싸요. 제가 봐도 뭐 경쟁업체라고 해야 되나 주변에 치킨집 사장님 거 봤어도 같은 가격대라도 우리가 서비스 품목이 더 많고 뭐 콜라가 더 크거나 감자튀김도 주고 파채를 더 준다거나 아니면 가격도 아니고 그 내용물이 아니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뭐 1,000원 내지는 몇천 원 더 우리가 더 싸더라고요. 이것도 1,000원 올린 건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 대부분 고객층 자체가 한 7, 80%, 70% 정도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못 올리는 그런 맹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여태까지 이 시장 이 바닥에서 지나와서 보니까 진짜
계속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피자 같은 게 엄청 고급 그거 식품이었거든요. 고급 외식품이었는데 예를 들어 피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쌌어요. 피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피자만 먹는다는 것은요. 진짜 저희가 못 살아서 그런가? 뭐 피자 같은 거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었어요. 예? 바나나 같은 것도 엄청 비쌌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바나나 빨아먹고 그랬습니다. 아껴 먹는다고. 근데 그런 시대는 지금 사람들 얘기하면 아유 라떼 얘기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피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예전에는 막 고급 피자잖아요. 피자헛이요. 근데 피자헛이 뒤에서 피자도 못 얻었잖아요. 뭐 도미노 피자가 들어오고 그 전에 뭐 그런 컨셉으로 국내에서 미스터 피자 그것도 있었지. 그거는 뭐 사장님이 잘못하셔가지고 지금 뭐 하향세 완전 더 접어들었고 지금 우리 동네 뭐 유로코 피자라든가 무슨 네오 피자 이런 피자 종류도 많거든요. 그런 피자를 보면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2만 원, 2만 3천 원, 2만 4천 원 정도면요 진짜 뭐 새우에다가 뭐 무슨 토핑도 여러 가지 너댓가지씩 막 맛도 너댓가지씩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만들어서 갖다 줘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 정도 품질을 먹으려면 피자헛에 그렇게 팔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피자헛이나 도미노 같은 경우에는 포장해 가면은 할인 엄청 많이 해주잖아요. 뭐 무슨 피자라더라? 또 무슨 고급 프리미엄 피자 뭐 얼마 할인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밀렸잖아요. 밀렸어요. 그나마 지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은 거는요. 제 생각에는 중국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집.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중국집에 한 10여 년 전이지만 하지만은 짜장면 하나 만들어내는데 원가 500원도 안 친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가 짜장면이 5,000원, 6,000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5,000원 정도 했을 건가 싶다. 근데 짜장면 원가 5,000원밖에 안 달하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인건비였어요. 주방장 인건비. 주방장이나 뭐 이제 칼잡이, 뭐 칼판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칼잡이, 주방장, 주방 보조 인건비, 배달하는 사 인건비였거든요. 그 지금 보면은 그나마 중국집은 어느 가격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혼자 메뉴, 싱글 메뉴, 1인 메뉴 해가지고 뭐 탕수육 작은 거에다가 짜장 해가지고 뭐 12,000원, 13,000원 팔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잘 유지를 좀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자주 듣는 옆집 가게 된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참치를 하시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참치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못 보여주면은 누군가는 또 그 시장 들어와서 살아남으려고 할 수 없이 또 가격 경쟁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똑같아. 저도 예전에 아는 형님이 참치 쪽에 일을 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얻어먹고 봤는데 뭐 기름치 같은 거 이제 뭐 구워서 그런 서비스고 뭐 비가이, 뭐 눈다랑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참다랑어, 뭐 혼마구로라고 하죠. 혼마구로. 뭐 이런 거 막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가격이 종류가 뭐 새치 이런 거 뭐 가격대가 다 틀리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제가 알기로도 참치 같은 경우에는 뭐 원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형님도 보면은 다찌에서 자기가 1인 매장 하면서 이모 실장님 하나 쓰면서 참치 잘라주면서 서비스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좋은 거 주면서 이제 배꼽살 같은 거 다랑어 뭐 얼마 전에 뭐 얘기했잖아요. 뭐 참 그러니까 참치 예, 그 혼막으로 그 뭐 배꼽살 같은 거 잘라주면서 진짜 뭐 서비스도 주시고서 뭐 우리 뭐 그 뭐죠 잔술 같은 거 사케 이런 것도 뭐 이제 준마이다이 긴조인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 거 사케 뭐 정종 같은 거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 시장도 많이 깨져나간 것 같아요. 그 형님도 막 아 저 보고선 나도 배달할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장 들어오면은 어쨌건 저쨌거나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그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면요.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막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막말로 제살 깎아먹기 하거든요. 제살 깎아먹기. 좀 더 싸게, 좀 더 어떻게 하려고 막. 그러니까 큰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뭐 치킨 같은 경우에는 BBQ나 교촌 치킨이나 뭐 내내 치킨 이런 거 시켜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명인들 나와서 광고하잖아요. 그만큼 오래 뭐 버텨가지고 브랜드 네임밸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유명인들 나와서 TV 광고하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치킨 먹으면은 동질감 느끼고 진짜 저런 사람들도 먹으니까 어떤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신 또 프랜차이즈가 또 양아치 짓을 합니다. 본사에서. 그 얘기는 앞서 제가 잠깐 했지만은 나중에 그 얘기는 또 해드릴게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양아치 짓에 대해서.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잘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담아가지고 얘기 나중에 해드릴게요. 하여튼 지금은 또 얘기도 따로 빠졌네. 정책적인 얘기를 가자면요. 자영업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종원 대표가 얘기한 게 가장 저는 다른 건 백종원 대표 다른 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대목 마음에 들어요. 자영업 시장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치열해지고 또 치열해지는데 또 못 나가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내가 이 시장에 들어왔지만 후회도 돼요. 애들 커가는 거 보면은 후회도 되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진짜 막 생각하게 되면 잘 때 되면은 후회가 돼요. 하지만은 특히 제 나이 때 30대 후반 지나고 40대 되잖아요. 40, 50대 되고 60대 되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할 일이 없어요. 또 할 일이 왜 없냐? 할 일도 있어도 못 가요. 왜? 빚이 많아가지고. 이 빚을 그대로 떠안고 가야 되거든요. 딴 데 가서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뭐예요? 3, 400만 원 받으면 뭐해? 빚 갚기 힘든데. 자영업하다 이 장사 안 하면 빚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지금. 그다음에 이걸 해가지고 1년에 1,000이든 2천만 원이든 조금씩 갚아 나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자영업자들이 이 악순환인 게 뭐냐면은 빚을 져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서 그 빚을 갚아가지고 못 나가서 또 빚을 계속 갚아 나가게 되기 때문에 빚을 또 안고 살고 또 그 빚 때문에 계속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또 빚을 갚으려고 또 그 경쟁을 가격 경쟁력으로 하게되고 제작 깎아먹게 하면서 자기 수입폭을 줄여가면서 그걸 계속 줄여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참 어렵죠 그게.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계속 요즘 최근에 나왔던 거 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인가 기재부 장관님인가 진짜 감 없는 거예요 진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2월 말부터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해가지고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식당 안 들어오지. 어떤 분들은 진짜 뭐 확진자 왔다 간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소독하고 한다고 이미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장사 안 될 거 엄청 안 될 거예요. 어떤 데는 폐점한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죽겠는데 그걸 따질 데가 어디 있어요. 일단 돈을 그러니까 사람 그 살 수 있는 윤활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자영업자들이 죽으면요. 이 자영업자들 또 어디 가냐고요. 이 자영업자들이 죽어버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폐점이 생기고 하면은요. 일단 자영업 살려고 하면은 소비자한테 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휴직을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직장 폐쇄가 된다거나 아니면 일이 없어진 거예요. 수출입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막고 있는데 어디다 수출하고 어디다 수입을 해요. 어디서.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기업도 그렇죠. 돈을 벌어야지 돈을 쓰죠. 직원들 돈을 줘가지고 돈을 쓰게 하죠. 지금 그렇게 돈 아끼다가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거 아끼다가는요 다 죽게 생겼어요 진짜. 세금 낼 사람이 있어야지 세금을 내죠. 나중에 다 죽은 국민 세금 낼 사람도 없는데 점점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예? 사람 출산도 안 하고 있는데 출산 문제 가지고 할 얘기 많아요. 저도 지금도. 예? 진짜 벌써 25분 26분 됐네 녹화한 지가. 일단 잠깐 쉬었다가요. 예? 2부 다시 얘기할게요. 하여튼 지금 이거는 답답한 얘기 먼저 하는 거고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